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멤버십 회원님,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제는 SEC 위원장의 또 이번에 청문회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 알트코인 소식, 그리고 시장에 따른 분위기 이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은 기술주 실적, 은행권 위기, 부채 한도 상향, 정책 부분에 따른 리스크가 2분기에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기술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스닥 지수가 비트코인과 요즘 계속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제할 수는 없죠. 왜 배제할 수 없을까요? 거래소 운영 실적, 그리고 채굴회사 실적,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회사들에 따른 실적, 이런 쪽이 좀 안 좋았을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위기는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관계도 때문에 제가 유심하게 계속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단지 이번 실적이 나와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고 2분기와 3분기 정도를 좀 봐야 진짜로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위기도가 더 심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있는 부채 한도 상향 지연 내용도 뒤에 가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아마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이저 은행들의 대부분 실적 발표가 다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론 은행, 골드만삭스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부합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좀 주가 혼자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완만한 침체를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지원금 규모를 쏟아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찰스 슈아 매니징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이번에도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번 신경 쓰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의 실적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 이쪽도 약간 위기가 있기도 했었죠. 근데 순매출 부분 좀 나쁘지 않게 잘 나와주었고, 단지 예금 부분이 전분기 대비 11%나 감소를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실적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우리가 막 그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당장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실적 시즌 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1% 예금이 감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좋은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왜 그랬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 골드만삭스가 인수합병 투자 이런 거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좀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을 너무 빨리 쌓다 보니까 이 영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 시장의 위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충당금을 다시 무엇으로 돌리겠죠? 이익률로 스위칭해서 돌리게 되면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미국의 은행이 망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중대형 은행들이 조정할 때 배당도 챙겨 먹고 실적도 챙겨 먹고 차익도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번외적으로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은행사들 에 따른 분위기는 뭐 똑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1분기 올 초부터, 아니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거의 뭐 구조조정 세게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채용 자체를 안 하겠다, 자연 실업률주의로 감원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주요 이슈 나왔던 비트코인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 트레이딩 뷰 연동된 비트코인 시세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파생상품 대시보드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더의 언스테이킹 물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주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분석을 하면 12개월 동안 370
270억 달러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고래 비율 지표에 따른 내용에 있는 분석 크립토 퀀트 분석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요점만 이야기를 하면 자, 통상 1시간 단위의 72 이동평균선을 적용해서 지표 값이 0.85보다 높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입금량이 경고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 최근 1시간 단위 고래 비율 지표가 72 이동평균선의 고래 비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을 하고 1시간 단위 고래 비율은 0.85 값을 넘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이 고래 비율이 이틀간 입금량이 적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는 좀 이걸 또한 이렇게도 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퀀트에 있는 자료를 또 참고하실 분들은 퀀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베이스 CEO가 야, 우리 규제 환경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우리 미국 떠날 수도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갠슬러 형이 청문회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는 걸 한번 또 발췌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시간 관계상 매우 중요한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더리움이 무엇이냐 라고 4번이나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다 회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더가 증권하고 상품에 동시에 될 수는 없다. 게리 갠슬러 나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비트코인은 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야 이거는 당연히 비증권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전히 위험 리스크 부분은 거의 없는 상품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코인에서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적 환경에서는요. 그래서 상품 규제 기관에서 상품이라고 보고 증권 규제 기관에서는 증권이라고 보는 이 상태가 소비자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냐? 불확실성 나쁜 것인가요? 라고 하니까 게리 갠슬러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자신이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성급하게 정의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SEC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 이미 50개의 집행 조치를 시행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장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냐? 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명확성이 있고 법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한다. 게리 갠슬러 답변을 끊고 다시 정리를 하겠다. 시장에 명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FTC, SEC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계에 현재 이 위원회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여기 또 이걸 정리했던 이분의 생각들을 보게 되면 저는 매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콩 쪽의 규제 부분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홍콩은 그냥 중국 거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자본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쪽도 빨리 규제 정리를 해서 가져가야 이쪽에 있는 마켓 시장이 크니까 이걸 뺏기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국도 빨리 정립을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매우 민감한 소재에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더 가격에 따른 큰 변화 요점거리는 없었지만 반대로 그냥 하락에 있는 여지 정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큰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6월달에 부채 한도를 인위적으로 만약에 민주당 의회와 바이든 씨가 이걸 질질 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카드로 인해서 물가를 또 잡아서 끌어내리겠다라는 형태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프레임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월 달에 또 크립토 환경에 미치는 뭐 제도적 뭐 정책이나 이런 쪽이 불리해 질 수도 있어서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마블엑스 공식 모드의 마블 공식 게임 런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매우 관심이 높은 아비트럼 내용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아비트럼 재단 물량 7억 개 락업되는 제한이 98% 득표율에 통과가 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내용이 뭐 계속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업 자금이 유통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그냥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물량이 다 나와야 좋은 것이지 이건 일시적으로 그냥 급등이 나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내용들은 멜론 은행들이 투트랙에 따른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인재 영입을 박차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 되게 웃기죠. 그리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멜론 은행은 충분히 크립토에 관심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암호화폐 시총의 1조 200억 달러 48.9%가 디파이 쪽에 따른 영향성이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의 비트코인 채굴칩 생산 중단에 있는 내용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 예산을 충분히 수익성이 당장 나올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커팅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한다라고 둘러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라켄 아일랜드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USDC에 있는 코인 물량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BUSD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비중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을 또 올려놨던 주포는 USDC 쪽에서 좀 올려놓은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있는 이 물량은 USDC 물량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